안녕하세요. 연희도 한선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게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솔풀이다. 이 솔풀이 뭐의 약자냐면요. 솔로 플레이를 의미를 해요. 인생은 솔풀이다. 솔로 플레이다. 그게 왜 게임할 때 그런 용어를 썼냐면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혼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아주 선택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인간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뭘 하는 것도 어려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뜻만 맞으면 커다란 무서운 보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파티풀을 할 수 있죠. 근데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못하는 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최종 보스를 죽일 때랍니다. 이 최종 보스를 잡을 때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묵묵히 죽으면 또 도전하고 죽으면 또 도전하고 내 레벨과 힘과 파워가 높아져서 이 보스를 무찌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걸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없느냐가 정해져 있죠. 혼자 할 때는 편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럿이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느 게 좋을까 참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내린 확실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관계란 외롭거나 아니면 괴롭거나구나. 함께 있어서 괴로운데 그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괴로운 게 좀 싫으면 외로워도 혼자 있으시든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엔 항상 우리는 혼자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산을 넘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새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저는 혼자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니 너무 즐겁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날씨가 며칠 전에 좀 봄날도 아니고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날씨보단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껴있기만 하면 좀 안 추운데 얼마 전 이제 조금 날씨가 풀렸을 때는 입어도 이 어디가 막 그 뼈마디 뭐 등 쫙 이런 데가 너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쌩하지만 이런 게 진짜 겨울이지 겨울다운 겨울이야 하면서 정말 겨울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감기도 많이 지금 성성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신종플루에 AI에 세상사가 아주 시끄러운데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명절은 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설 잘 보내셨죠? 구정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약간 뒤끝 있어요. 누가 말했는지도 기억해요. 어쨌건 명절도 다 지났고 이제 1월달도 다 갔고 이렇게 새해는 오기는 진짜 왔는데 이제 좀 뭔가 정신을 차려서 하루하루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정신이 좀 잘 안 차려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전 뭘 좀 다잡아서 올 한 해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정신도 멍하고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갖죠. 봄이 오면 해야지. 아직 추우니까. 작년에는 새해가 오면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날씨 더 풀리면 해야지 하고 운동도 다이어트도 공부도 모두 다 미뤘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속이 편해요. 여러분들도 뭐 미리미리 너무 계획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 미루세요. 왜냐면 오늘도 힘든데 내일도 힘들 텐데 뭘 미리 고민하세요. 쫙쫙 미루고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 시간에 고민은 풀긴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말고 좋은 고민으로 오늘 전 시간과 같이 유 대표님도 같이 모시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왜 근데 메일 안 보내세요? 유 대표님 정말 실망하셨어요. 메일 주소는 모른대요. 메일 주소 올렸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유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메일 주소 올릴 테니까 직장이나 이직 이런 애로사항 말고도 아무 고민이라도 다 유 대표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유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린 걸 보고 저희가 고민을 풀어드리기 전까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읽어. 저 문하나님이랑 손발이 안 맞아서요. 제가 아무리 DJ가 아니라지만 음악 좀 듣고 좀 고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늘 아쉬우셨죠? 문하나님이 댓글 읽어주고 누구님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런 야들야들한 목소리로 반겨줄 때 그래도 댓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음악 뭐 나오는지 다 틀리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댓글에 좀 소홀했는데 오늘은 좀 맘먹고 댓글을 저의 야들야들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까치님. 뒤끝 장렬에 문하나 파한대소로 답하는군요. 네. 저분은 제 뒤끝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빵 터지신 것 같군요. 유정식 대표님이 메일 주소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고민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야동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최신 뜨는 거 다 좋으니까 아무 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대표님이 메일 하나도 안 왔다고 은근 참담한 얼굴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보내주시고요. 로니님 오늘도 올라오셔서 문하나님 웃음소리 운동은 미루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살쪄. 맞아요. 살쪄요. 그래서 미루다가 해야지 찌는 도중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왕벌 역시 문중전님 웃음 화끈하네요. 그쵸? 저 여자 저 웃음 빼면은 볼 거 없어요.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흥치뿡. 자, 그 다음 대리기사님. 문하나님 끝났으면 어여 집에 가세요. 웃지만 마시고요. 정말 저도 보내고 싶은데 중요하신 분이세요. 못 보내시고. 꼴통 아이티님. 한쌤이다 하면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고양이 그림이죠. 혹시 여기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원님 분들 중에 예쁜 페르시안 고양이나 또 문하나님 닮은 길고냥이나 이런 저를 닮은 러시안 블루 이런 예쁜 고양이 입양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그것도 유 대표님한테 메일 좀 보내주세요. 대리기사 번호 알고 싶은 것도 유 대표님한테 보내주시고요. 아무거나. 고양이 진짜 입양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만큼 직접 딜리버리 해드리고 같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바쳤어요. 지금 너무 고양이가 포화 상태라 죽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출첵님 여전히 올라와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문하나 힘들겠다. 연속 2 방송하랴. 한쌤 안녕. 나도 안녕. 텐트메이커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좋네요. 한쌤 화이팅. 아까 그 노래가 그 노래였나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그런 거 좀 자주 올려주세요. 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음악 DJ 했다 그러면 비웃을 것 같은데 너무 실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저희 올려주시는 분들 특징들은 자주 올라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또 간간히 새로 눈에 띄는 분들 있을 때 정말 반갑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늘 올려주시는 분들 댓글 안 올려주시면요. 진심 빈정 상해요. 마음이 변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요즘 문하나가 빠졌다고 나한테 소홀한 건가? 그럼 내가 아니고 문하나 좋아했던 건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번민이 막 생기니까 꾸준히 올려주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 좀 올려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요. 예. 저 알고 보면 상당히 소심하고 사랑에 굶주린 여자예요. 소녀님께서 올라오셨네요. 게임할 때만이라도 싱글플레이 하고 싶어요. 부럽다. 그러니까 현재는 싱글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그럴 때 저랑 함께 팀플로 게임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란단풍님 안녕하세요. 한쌤 안녕하세요. 설거지하면서 출첵합니다. 아, 예, 물소리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잘 안 들으시면 제가 더 크게 목소리 내드릴게요. 저도 그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제가 한 방송 듣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전혀 뭐야 막 이러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진짜 조합원님들은 비위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훌륭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이미영님의 지금은 늦었어. 아,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들어보셨냐고 하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전 늘 처음이라 좋아요. 어쩜 이렇게 좋은 노래만 들려주시는지. 이미영이라는 분이 여자 가수죠? 지금 활동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갑자기 또 느닷없이 호출을 하셨네요. 문하나님, 이분 아직도 노래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노래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가수였고 노래였어요. 아, 예. 중학교 때 예. 상당히 조숙하셨네요. 예, 저는 사실 이 어린 여자 학생들이 들을 감수성이 아닌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에 좀 빠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표준어 연습하고 몰래.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1일 DJ 이런 거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라디오에 제가 대본 써서 보내고, 그리고 전화 연결하고 그랬었어요. 야,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꿈을 이뤄도 이루네요. 대표님도 어릴 때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맑으시구나. 그때는 저는 뭐 생존이 저도 문제였기 때문에. 아, 그쵸. 예. 그런 꿈을 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유 대표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참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요. 대표님도 뭐 친구 많으세요? 뭐, 아니요, 저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대표님은 어릴 때 꿈이 뭐세요? 저는 어릴 때 별로 없었습니다. 뭐든지 별로 없으셔요. 예. 유일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 뭔데요? 빨리 독립하자. 아, 예, 진짜. 예. 아. 부모님 곁에서 떠나야겠다. 집이 싫으셨어요? 예,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상이죠. 예, 저는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이제 대학교가 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에서 안 상한 것 같아요. 아. 예, 그 방학 때 잠깐 올라오고 회사를 다닐 때도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죠. 역시 사람은 이렇게 일찌감치 자기 앞길을 틀려면 과히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랑은. 요즘 그 자제분들이 독립 안 하고 부모님 옆에 짝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그 부모님 재산과 에너지와 노고를 아직도 누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부모님조차도.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도대체 그런 부모님은 누구 부모님인지 모르겠어요. 예. 참 생소한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 이 생소한 노래만큼. 권 여사님이 제일 생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소울카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 대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사실은 4번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난번 차승민 그 대금 연주가 군께서 나오셔가지고 7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 대표님은 또 다른 게스트라 생각하고 2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자체도 이제 2번인데 그 소울카드 2번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에요. 기분 예. 좋죠. 예, 괜찮죠. 좋네요. 근데 그 다음 말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박진영도 2번이에요. 박진영이요? 박진영 K-팝 3의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박진영 가수? 네, 그녀는 이뻤어 부르는 애 있잖아요. 그 노래는 알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2번이고, 그 배우 중에는 배용준 씨도 2번이에요. 그래요? 배용준 씨 좋으세요, 문화님? 아무튼 약간 먹물기가 있는 남자가 나 좋아해요. 뭔가 약간 허세가 좀 있는. 있어. 딱 겉보기에 아무튼 이렇게 좀 인텔리전은 그런 스타일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결혼하면 고생할 사람이야 보면. 그런 분들 별로 이렇게 내심 좀 권하지는 않고 싶지만 어쨌건 오바마도 그리고 대통령 중에 또 있어요. 누구요? 클린턴. 클린턴. 예.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근데 보니까 이번에 특징이 좀 느껴지는데요? 약간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약간 좀 리버럴하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런데 리버럴한데 이렇게 방탕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클린턴을 제외하곤? 클린턴. 예. 그런가요? 그분들은 뭐랄까 지금 되게 좀 오픈돼 있고 좀 진보적이다 못해서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 그게 왜 그런 속성을 갖냐면 2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세상 만물 이치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분열이 시작되는 우리 세포 분열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2개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무한 쪼개지고 저 어렸을 때 그걸 계속 쪼개는 놀이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언젠가 그 시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분열이 아니고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는 양질 전환을 일으키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열을 했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 2번이 의미하는 속성은 하나에서 새로운 어떠한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물체나 생물이 생겨나질 않는 거잖아요. 씨도 그냥 분열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도 분열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합체와 분열이 시작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머리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오고 이 분열이라는 게 있어야지 다양성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의 속성을 가진 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가지의 반대되는 속성을 내재하면서 태어나게 돼요. 하나가 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속성과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속성. 분열이 되면 하나가 또 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분열이 되면서 자기가 하나가 또 되고 하나가 되면 또 뭔가 미진해. 또 분열이 되고. 그래서 아까 유 대표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독립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멘트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데 제가 꼭 들었으면 했던 멘트 중에 하나였던 게 2번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가족하고 분리되는 것만 꼭 분리는 아닌데 자기 자아라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로 인식하는 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그 하나라는 게 사실은 여럿과 함께 있을 때 힘이 강해지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는 거, 두려움 이런 것도 동시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디질 못해요. 붙어 있는 걸.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무리에 있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불편을 좀 느껴요. 그런데 또 따로 있으면 사실 또 혼자 작업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럼 또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모임에 가거나 시내에 가서 여러 사람들도 보면 또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예.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죠. 결국 이 2번 속성들은 아까 우리 그 소녀님께서인가 올려주셨죠? 정말 게임에서라도 혼자 인생 솔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라는 속성이 2번이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솔카드 2번만의 속성은 아니고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속성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의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분들을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었던 박진영, 배용준, 강동원도 있어요. 잘생긴 인물이 좀 다 괜찮네. 다 무난할 거야. 그리고 유 대표님도 인물 괜찮고 나도 인물 만만치 않고 그리고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속성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남들이 저게 될까? 좀 저건 위험하지 않을까? 저건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선뜻 가도 성공이 아니고 잘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박진영이 가수잖아요. 네. 가수인데 그런 프로듀서를 사실 최초의 어떤 프로듀서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그 노하우와 어떤 그 개척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K-팝3인가 그 컨테스트 해가지고 서바이벌해서 가수하는 그걸 저는 슈퍼스타 K보다 그걸 되게 즐겨보는 게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들의 특성이 그 솔카드의 특성대로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SM은 그 솔카드가 4번이에요. 이수만 씨는 4번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재밌게도 보아도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좋은 거는 이 길이야. 그럼 거기에 일단 중간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가로든 뭐든 어쨌든 성공은 하는 사람들이 이제 4번 속성이 되게 많고 거기에 대한 욕망도 큰데 그런 쪽에서 보면 양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4번은 상당히 확정되고 견고함과 이런 면이 있는데 2번은 완전 자기 혼자 게릴라 스타일이죠. 박진영은.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리키고 자기의 대표성을 되게 갖고 있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개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YG는 3번이에요. 이 3번은 관계성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YG의 식당이 유명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예.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옥이 그렇게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것도 있는데 이제 개성도 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제가 2번을 얘기하면서 3번도 얘기하고 4번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여왕폐하께서 3번이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번이세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희한하게 이렇게 짝패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짝패라는 건 잘 어울리는 얘기인가요? 어울리기도 하고 잘 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게 2번, 3번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독자적인 것 같이 보이는 건 2번, 3번이 비슷해요. 개성이 있는 것에서 상당히 뚜렷한 건 비슷한데 3번은 뒤에 어마무시한 군단이 있어요. 지원군이요? 아니면 지원군들. 예, 지원군들이. 예. 근데 2번은 지원군이 없어요. 외롭죠, 2번은.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행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바마의 이렇게 뭐 국정이나 여러 가지 TV에서 CNN에서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참 외롭겠다. 상당히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저 정치판에서 이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이 이렇게 편이나 파가 참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혼자 저렇게 열심히 아무튼 주장을 하고 밀고 나가고 심지어 막 틀리기도 하고 망신을 당해도 혼자 다 당하고 클린턴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분의 그 정말 옆에 있는 4번의 그 힐러리가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바마는 아무튼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좀 그런 면에서는 정말 2번 성향이 맞다고 하는데 3번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참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모든 걸 만들어준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참 잘하는 게 3번이에요. 그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잘 구성을 시키는 구성시키지 않고요. 도와줄 사람만 옆에 놓는 거죠. 도와줄 사람만. 그래서 자기한테 도와줄 사람이라면 무조건 레벨이 0에서부터 100까지 아무나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문제는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예. 그 사람을 왜 쓰는 건가요? 아마 이분들은 3번 분들이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귀가 얇습니다. 나한테 좋다 그러면 크게 뭐 따지지 않는 그런 대범함. 그리고
온정이 있다라고는 할까요? 이상한 의리가 있어요. 근데 예. 어떤 거는 저는 하나는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딱 자기한테 도움이 딱 되지 않는다. 아니면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늘 같이 밥을 먹을 것처럼 굴다가도 저쪽이 불리해지잖아요.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저쪽이 불리해서 내한테 화근이 올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끊어버립니까? 1초 끊지도 않아요. 절대 자기가. 예. 남들이 끊어주겠죠. 예. 근데 자기는 절대로 거기서 싹 내립니다. 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3번이었는데 그분이 좀 여러 연예인 이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셨어요. 워낙 관계지향적이시니까. 근데 그분 중 하나가 뭐 대마초 뭐 약간 그런 걸로 사고가 딱 나니까 이렇게 전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몰랐던 것처럼 막 그 사무실에 막 사진도 막 네. 걸어놓고 했는데 그 사진을 다 이렇게 떼서 근데 다시 이렇게 좋아질까 살짝 갖다 놓는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재밌는 거는, 네. 우리 국민TV에 계시는 김영일 PD가 또 3번이세요. 그래서 이 국민TV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0부터 100까지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으고, 베풀고, 그래서 제가 맨날 올 때마다 김용민 PD님 간식을 사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먹는 거에 약간 감각적이고 예. 한치 앞을 모르는 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님께서 궁금해하셨는데 문재인과 노무현 대통령 몇 번인가 두 분 다 똑같이 7번이세요. 저번에 다뤘던 예, 7번. 예. 네.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아요. 7번들은 딱 봐도 저 사람이랑 반장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데 이 7번들이 리더형의 인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이고 에너제릭하고 막 나서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오히려 좀 나서는 쪽에 들어가는 건 부끄럽게도 은근히 2번, 3번이 많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나서는 행태가 되기 쉬워요. 저는 나서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실 수 있는 게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2번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안을 댔으면 자네가 해본 애가 돼요. 그럼 혼자서 하는 게 되니까 이게 좀 앞서 나가서 하는 모양으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7번은 이렇게 무언가가 갖춰져 있고 무르익을 때까지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이고 본인들 자체는 뭐랄까 좀 소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게 7번. 어쩔 수 없이 독박으로 혼자 해야 되는 게 2번. 그래서 2번, 7번, 이 3번 중에 그 대통령이나 리더십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 중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3번이 2번이 2번, 3번, 7번. 2, 3, 7. 예. 근데 오히려 그런 앞에 나가서 하는 거 다 실속 없어. 뒤에서 딱 갖고 있는 게 좋아. 이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SM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개인이 그 회사가 이수만 씨가 나와서 활약을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전혀 잘 안 나오죠. 군대죠. 성을 지키는 용병들로 채워져 있는 게 4번의 스타일. 네. 그런데 2번은 주인이 뭐 사장이 앞에 나가서 다 하는 거 있죠. 본인이 노래도 하고 가수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신문 뭐 화성이 어쩌고 공기반 소리반 하고 막 그거 할 때 내가 부끄러워. 쟤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가끔 이렇게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은근히 말 일관성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도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그 관철을 하려고 되게 하는 부분. 상당히 아이디어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격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밝다, 뭐 어둡다, 또는 뭐 사교적이다 이런 성격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하다 보면 늘 맞는 역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솔카드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 성격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예,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저도 남자 앞에 있을 때, 여자 앞에 있을 때, 뭐 돈이 없을 때, 있을 때 되게 성격이 변해요. 예.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대표님? 참 모르겠어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면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성격은 변하는데, 기초적인 성격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 성격은 성격이라고 하기도 힘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년 신초에 뭐 연초에 그 토정귀결이나 점볼 많이 보러 다시는데 이 고수, 중수, 이 하수는 뭘로 나타내면요. 성격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그건 너무 맞추기가 쉬워요. 딱 보면 이야기해보면 알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네. 본인 뭐 소심하지? 저 아닌데 그러면 바로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게 소심하다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이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서 헷갈리게 하는 소심한 듯하도 대범하고 대범한 듯하지만 되게 소심해. 안 맞을 리가 있나? 맞아. 이렇게 둘 다 좋은 거 얘기해서 맞추는 형에서 성격을 디미는 건 그닥 좋은 카운셀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가 뭐냐면 과거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 애지간하면 맞춰요. 20대, 30대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요즘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요즘 힘들지? 그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울어요, 이거는. 이건희도 울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죽겠어요. 요즘 자식 때문에 속 많이 썩지? 막 울어요, 이런 거는. 근데, 요즘 많이 힘들지? 뭐, 애 때문에 힘들겠어. 저 결혼 안 했는데요. 그게 힘든 거야. 막 맞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애지간하면 그냥 돈 아까우니까 가지 마시고 중요한 건 미래도 막 던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맞음 말고 뭐 이런 스타일도 있기는 한데. 얻어 걸리는 걸 또 기대하는 그럼요. 거죠. 한 놈만 맞으면 네. 10분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만 계속 얘기해요. 네. 오늘은 다 안 된다. 오늘은 다 된다. 네. 그래서 아들, 딸은 하나로만 공략하면 50%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들일까죠? 아들. 그 다음에 누가 또 아들? 그러면은 맞는 사람은 용하다겠죠? 네. 틀린 사람은 안 와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있는 전 국민 점쟁이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같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잠깐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또 웬 숫자 이야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예. 텐트메이커님도 그러시고 대리기사님도 그러시는데, 그렇죠. 네, 지난 방송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 방송은 네. 복습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방송할 때 이 초반에 그 솔카드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하긴 하는데 뭐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카운셀러도 아니고 컨설턴팅도 아닌데 타로 상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로로 상담할 때 늘 보는 그 사람만의 솔카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인의 생년월일 양력으로요. 하나하나 다 더하셔서 마지막에 한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게 본인의 솔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방송 한번 꼭 좀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미리 청취하셨던 분들은 설명 간간히 좀 같이 올려주시면 들으시는 분들 함께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소잡사님은 매트릭스 생일상으로는 7번인데 소잡사 생일은 나오시는 건 7번이래요. 외모가 출중하실 것 같아요. 소잡사님. 이런 분들 일단은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람들께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뭐랄까 기질적으로도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만의 개성은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텐트메이커님께서 1, 2, 3, 4, 5, 6, 7 이게 뭐냐고 올려주셨죠. 아래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 같이 복습 꼭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은근히 저희 조합원 분들 중에 7번 많으신 것 같아요. 7번, 3번. 어쩌면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성향을 보면은 대부분 한 2-3가지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성향과 역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대표님 이런 거 들으면서 댓글 막 안 남기죠? 네, 저는 가끔 이제, 예.
남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대부분 그런 거 3번들 그런 소통 되게 좋아하고요. 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되게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7번 분들도 그런 편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2번은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말을 안 하는 타입은 아닌데 네. 쭉 보고 있다가 이 뭔가 이 자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촌철살인해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예.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사람들이 좀 구설이 많아요. 그래서 구정이 아니라 설이다. 예. 네, 이렇게 말한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그냥 날 싫어하는 거겠죠. 뭐. 신이 내린 짱돌님은 6번이래요. 6번은 제가 대대적으로 한번 제대로 하려고 숨겨두고 있는 번호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이 신이 내린 짱똥님 좀 언제 이게 나갈지 모르니까 매주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2번도 얘기해보고 이제 3번도 얘기해보고 지난 시간 얘기 드렸던 7번도 이제 아우러서 했는데 매번 좀 다른 번호로 해서 이렇게 믹스 매치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믿거나 말거나 누가 뭐 이게 근거 있느냐 그런데 없죠, 근거야. 네. 예, 근거 없어요. 근데 뭐 혈액형은 근거 있으셔서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교는 근거 있어서 믿나요? 이제 그 심리학에 보면 이제 그 반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점괘를 줘도 모든 사람이 다 내 얘기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 네. 여기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꼬셔서 옥장판 팔려고. 어쨌든 제가 이러한 이 솔카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일단 재미삼아 들어놓고 계시다가 이것들을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지 아시게 되는 그날까지 매주 본방사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거짓말 이렇게 3번이나 말하면 이거 너무 강한 부정 아닌가요? 그렇죠. 강한 부정이죠. 강한 부정이면 강한 긍정인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안 속네. 예. 이중 부정이 긍정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적은 지금 거짓말 한 거 맞아요. 예. 이게 금방금방 안 놓으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까 오면서 대표님하고 이제 질문도 안 들어오고 뭐 고민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고민만 하자고 하는데 올라온 내용도 없고 오늘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민을 주죠 뭐 사람들한테. 네. 요즘 이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제일 고민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요?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먹고 산다고 본다면 이제 뭐 진짜로 먹는 걸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요즘 뭐 굶어 죽기가 더 힘들죠. 네. 너무 이상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 네. 근데 교수님은 일하시는 거 사실 지금 혼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전 교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네. 요즘 제가 출근을 하는 바람에 네. 모시는 분이 교수라. 네. 황모 교수님. 황모 교수님 시다발을 하느라 붙어가지고. 네. 대표님은 혼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뭐 거의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지 않나요?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외롭지 않냐. 같이 또 여럿이서 하게 되면 또 의지가 되고 그런 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럴 때 진짜 뭐라고 답할 말 없죠. 전 혼자 일하는 게 좋다. 좋으세요? 말합니다. 물론 이제 외로울 때도 있는데요. 언제 외로우세요? 특히 이제 뭔가 이 하루 종일 집안 식구들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짠하다. 제가 이제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뭔가 쓰거나 만들 때 그렇게 되죠. 그럴 때는 뭐 좀 외롭다. 예. 내 일을 좀 누가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대신 예,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방식으로 덜어줬으면 하세요? 일단 뭐 제 입맛에 맞게 다 해주길 바라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걸 원하면서도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온 결과물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네요. 예. 결국 이제 제가 다 뜯어고치거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다 고치거든요. 다 고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슬쩍 보게 해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던가요? 상대방이 보통은 이제 뭐 자존심을 상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쿨한 사람은 진짜로 이제 뭔가 다르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혼자 남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다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 혼자 일한다라는 걸 대부분 사업이나 네. 비즈니스 이렇게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직 아니면 혼자 일하는 거 정말 이 두 가지밖에 답이 없을까요? 두 가지밖에 글쎄 뭐 이제 제가 이 경영 토크 할 때도 말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조직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하다못해 무슨 음식점을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두 가지 길이 있다기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에 있는 게 맞죠. 네, 사업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다라면 어떤 점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본인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느냐 이것부터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 기질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과 같은 그런 성향이나 성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적 기질은 남들한테 많이 시킬 줄 아는 사람이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네요. 잘 시키든 못 시키든 네. 두 종류의 사람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잘 시키는 사람은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회사를 이루어서 하고 혼자 이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1인 기업 형태로 남겠죠. 그래서 1인 기업은 사실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빠지게 되면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이 아니죠. 예, 그건 그냥 일종의 잡이죠. 잡. 예. 그럼 저도 사실은 혼자 하고 있는 잡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 혼자서 한다라고 네. 하는 것도 그럼 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 또 만나서 본인이 일을 꾸려가야 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근데 대표님도 여러 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나요? 예, 만나죠. 예, 만나는데 일단 그분들이 다 저를 지켜보고 있죠. 저 사람이 잘 하나 못하나를 감시를 하는 그런 분들이지 제가 그분들을 뭘 이용을 한다라든지 예, 그런 입장은 아니죠. 네. 결국에는 저는 뭐 직장 문제든 아니면 뭐 인간관계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많이 엮어져서 할 수밖에 없고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완전히 혼자서 뭐 무인도에 가서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혼자다 아니면 뭐 여럿이 함께다 조직이다 혼자 일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사람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혼자, 뭐, 화전민처럼, 네. 농사를 뭐, 네. 짓고, 뭐, 네. 그런 거.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아주 희박하다라고 보고, 대부분은 어떻게든 얽히고 설켜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혼자서 뭐, 책을 쓰는 사람도 역시. 그렇죠. 출판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자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온라인 이런 것도 있어서 완전히 소통을 안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네.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쩜 더 많이 활발하게 소통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도 온라인 상에서는 활달하게 예. 활동할 수가 있죠. 그 게임 안에서 보면요. 그 오프에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게임 안에서는 뭐 날고기는데 나왔는데 뭐 조그만 애가 나온다든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과 밖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그런 그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도 네.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 조직적으로, 팀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게 인간 본성적인 욕구일까요? 인간은 본래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그 혼자 떨어져서 이 과거에는 이제 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온갖 맹수의 공격이라든지 뭐 추위라든지 또 이제 다른 부족의 공격 혼자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담겨져 있죠. 그 DNA 속에. 예,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 연결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무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깝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정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반드시 주변에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는 게 답이 아닐까. 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도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는 그거 옛날에는 그게 뭐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을 꾸리는 걸로 1차적으로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또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본인이 그런 연결을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런 연결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가 가능하냐, 거기에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연결 통해서 본인이 이득을 얻느냐, 아니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제가 저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직업 문제도 물어보고 뭐 언제 죽을지도 물어보고 갖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 궁극적에 다 이 잔가지를 쳐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인연으로 맺고 있는 사람들 또는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나와의 관계 있죠.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의 깊이 다 살펴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조직에 맞아요. 뭐 아니면 나가서 사업할 거. 이 문제는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성을 잘 컨트롤하거나 네.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네. 뭐 결혼을 할까 말까도 그리고 뭐 또는 이 남자랑 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헤어질까 이거 역시도 남자라는 대상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것뿐이지 핵심적으로는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힘든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부분이 모든 거에 그냥 맥락에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영 전문가이신 유 대표님을 모셔놓고 제가 반드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경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요즘은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 자기 내면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보다도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게 뭐 커리어다, 뭐 먹고 사는 거다, 돈이다, 재물운이다. 이게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문하나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유 대표님한테도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래에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좋은 건지. 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근데 제가 설을 지나면서 부정이 아닌 설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설이 되면 네. 가족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건 만날 때마다 늘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때 제가 보니까 제사 지내는 모습도 찍어 놓으셨던데. 예, 제가 네. 카스에 이제 제사 이거 조상님과의 관계잖아요. 또 이거 귀신하고도 관계를 네. 맺고 있고. 막 3대, 4대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집안이 뭐 싸울 때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한 해 만에 이런 소리도 하고, 거기다가 당장 함께 지내고 있는 뭐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친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이거가 흔들리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내가 말씀대로 뭐 끌려다니거나 컨트롤을 못하면 그것도 관계가 있으나마나한 거고 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으면서 나는 관계에서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위치에 처해야 하느냐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시길 끌려다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인간관계란 어떤 것인가? 글쎄요. 왜냐하면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예, 그건 사업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인간과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갑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을이 되는 거죠. 네. 아쉬운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네. 기부를 하구나. 네. 아쉬운 게 없으면 뭐 그 관계를 본인이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끊어버린 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또 이제 힘의 균형을 저쪽한테 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우리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가불이네요. 네, 좀 가불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지금 가불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가정이요? 네, 가정 환경에서. 저는 언제나 을이죠. 아, 자식이 갑 중 갑 아닌가요? 보면. 예, 뭐 제가 사실 뭘 산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뭘 사고 싶다 그러면 뭐 그 돈을 왜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데 제 아들 뭐 학원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아까워하더라고요. 예. 결국 사모님은 갑이고 네. 대표님은 을이고 네. 자식은 갓이네요. 갓? G.O.D. 아, G.O.D. 맹목적이고 예. 그저 종교이고 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시군요.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뭐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냥. 근데 왜 아쉬운 게 많으세요? 아니 저는 글쎄요, 뭐 이제 핏줄이다 보니까. 아, 예, 일단은. 핏줄이 예. 제일 아쉬운 것 중에 아쉬운 거군요. 예. 어떤 부분에서 아쉬우세요? 글쎄요, 뭐. 사실 을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을이 아니죠. 돈을 버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갑인데 네. 요즘은 옛날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드렸던 국을 저녁 때도 내놓으면 밥상도 엎으셨거든요. 야, 네. 내가 이거 먹으려고 돈을 벌어오냐. 그 이후로 계속 못 벌고는 계셨는데 그런 거 보면은 돈을 벌어오는 자, 힘을 가진 자 갑인데 왜 을이실까? 글쎄 뭐 저 말고도 모든 아버지들이 돈을 벌어오지만 예, 집안에서 갑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사실 그래요. 네. 예. 왜 그럴까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본인이 갑처럼 굴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또 아쉬운 게 있으신 거겠죠? 네. 혹시 이분들이 날 버릴까봐 걱정이세요? 노년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제 아들은 일단 대학만 보내면 독립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네가 대학 다녀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그러고 꼭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시켜야죠. 부모는 그냥 을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열심히 딴짓하시는 문하나님께 제가 여쭐게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문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나운서 입장인가요? 방송인의 입장인가? 아니요, 저는 그냥 문희정이요. 아, 문희정의 입장에서. 네, 그냥 저의 에너지가 미치는 사람들과 미치지 않는 사람들. 아, 그렇게 구분을 두 개로. 네, 저는 좀 미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채널링을 하는 사람들과 정말 무심한 사람들? 이해가 되셨어요, 대표님?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 저는 좀. 너무 형이 상학적으로 말하세요. 뭐, 나와버리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유, 고급지게 좀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난 뭘 그러세요? 말해도 품격이 있어서. 글쎄요, 저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좀 정신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까 이제 갑을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이 참 독특하고 특이한 게 제가 돈을 정말 못 벌고 동생한테 이렇게 얹혀 살던 그 시절에도 저희 가족들의 정신적 지주는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와서 내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정신적인 버팀목이 좀 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살죠.
예, 그렇다면 본인한테 너무 큰 짐을 스스로 지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듣기만 해도 예, 내가 뭘 많이 베풀어야 어깨가 된다. 너무 막 무거워지는데. 그거를 근데 저는 정신적 지주,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이 되고 싶은 사람,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람. 근데 그게요, 참 희한한 게 제가 아까 채널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예.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거, 정말. 네. 이 채널링은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정신을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보내고 있으면은 그 사람과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면 교감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몸 상태가 제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아바타에서 꼬리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죠. 교감하는 거. 그런 겁니까? 채널링이?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에너지를 미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교감을 서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들로부터도 제가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상호관계 속에서 제가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혀 사실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역할을 만약에 누군가가 넌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부여한 인위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역할이면 참 부담스럽고 힘들 텐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구나를 삶 속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제 옷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서로 이제 그렇게 채널이 열리려면 네. 사전에 어떤 그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열어보자. 네. 그냥 되게 얘기 많이 하고 네. 어느 정도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호 공감이라는 게 교류라는 게요. 자, 너랑 나랑 지금부터 채널링을 하자라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으로. 예를 들어서 한샘 우리 채널링해요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예. 그쵸. 내가 한샘 우리 채널링해요. 뭐 교류해요 이런 적 없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사실 유 대표님도 저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관계가 길게 이어질 거라 생각 못 하셨잖아요. 네, 전 몰라서 그때 벙커에서 처음 봤을 때. 그쵸. 경영 토크를 하면서도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서로 약간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그냥 느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국민TV에 와서 정말 신기한 게, 저와 게스트로 만난 분들 있죠. 대부분이 다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저희 낭만 음악실 때부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어나더 타임, 전창걸 씨가 진행하던 어나더 타임을 그냥 PD로서 들어갔을 때도 오신 게스트 분들하고도 친밀해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하고도 친밀해지고,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기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나요? 예. 왜냐하면 딱 보면 느낌이 와서 저도 함부로 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일단은 선택을 잘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채널링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뭔가 역할을 주실 수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한 사람한테 채널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관계를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선지자와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중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인가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건 제 위치잖아요.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 건데 이 위치 설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치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관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조절을 하기 전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뭐 밀든 당기든 내치든 할 수가 있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그거 자체가 어떠한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내 위치 설정이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대표님도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공통적인 역할. 그게 어떤 거죠?
뭐 그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돈 받고 대신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네. 역할이 집안에서도 하시나요? 아니, 아니,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하실 때가 있으신 거죠? 그건 이제 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사 쪽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은 네. 자동으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경계화되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역할이라는 게 일뿐 아니고 인간관계 여러 면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문제를 네.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다가가면 좀 가족들이 불편해하죠. 왜 근데 그런가? 본인은 그게 되게 네. 자연스럽잖아요. 네. 저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 뭔가 걱정이 있거나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 요즘 그래? 그게 그 문제야? 걱정이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이게 큰 지출로 네.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자제를 많이 하는데, 친구를 만나거나, 저도 이제 문하나님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얼굴이 흐리고 뭐 좀 아픈 거 같고 뭐 요즘 뭐 걱정 있어? 뭐 문제 있어? 그럼 슬슬 뭐 얘기하면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듣고 나면 집에 가서도 되게 계속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됐나? 괜히 너무 상처 줬나?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듯이 저도 모르게 상처 많이 줬지. 그런 것 같아요. 도우려고 한 거였어요. 도우려고. 왜냐면 난 자기 채널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하나님, 유 대표님 모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역할 때문에 관계 설정을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일단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조절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조절이 되는데 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솔카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에 지표가 한번 되는데 맥을 잡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카드 얘기도 하는데,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컨설팅 하시거나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예. 아쉽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아쉽고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관계를 끊을 경우에 나는 뭔가가 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실이 많다라고 생각 들면 이 관계 자체가 괴로운 거죠. 예. 그럼 의리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이득할 때 그 네. 메리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 직장에서 만약에 상사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를 내가 끊겠다 그러면 회사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몇 개월 동안 내가 실직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 가장 큰 실이겠죠. 그러면은 당장은 실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당장은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예.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당장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긴 하네요. 예, 인간들은 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저도 직업이 점쟁이고 상담가인데 한참을 몰라서 당장의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르치는 일을 참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예. 이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감정적이 돼서 이걸 끊어버리고 혼자 손실을 네. 이렇게 안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적도 있고. 그렇죠. 우리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당장의 어떤 그 앞에 나한테 놓여진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게 있는데 이걸 먹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먼 미래보다도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게 계속까지 남아있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심하게 네.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먹지 않으면 네. 죽을 수도 있겠다. 완전 와닿는데요. 네. 문하람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당장 저 사람한테 내가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많이 느끼세요? 아니요. 은근 감정적이실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스탑을 한번 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한 에포케라고 판단 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순간 스탑을 해요. 예. 판단 중지를 한 상태에서 조금 숨을 고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습관이에요. 저는 그렇게 스탑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스탑을 해서. 대표님은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런 대답이 되게 좋아요. 의외로 감정적으로, 이제 좀 저지른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좀 무산됐는데, 어떤 기업을 제가 인수를 할까 했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저질른 거거든요. 별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해보자, 뭐, 까짓 거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럼 또, 백도 잘 하시나 보죠? 일단, 이제, 그, 매몰 비용을 아까워서 사람들이 계속 밀고 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거기서 스탑하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럴 때는? 예, 그럴 때는. 예, 그냥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일종의 매몰 비용이에요.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여기 참고 일했는데. 그래요, 이게 경력이 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때려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게 더 손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이죠. 그게 괴로우면 일단은 이제 끊고 나오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확 보험을 끊어야겠어요. 매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네. 뭐 크지는 않지만 네. 조금 신경 쓰였는데 말씀에 힘입어서 당장 내일 끊어야겠네요. 예, 뭐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험은 굉장히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네. 저는 그 현재 누릴 걸 갖다가 미래 쪽으로 던져놓는 거거든요. 보험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예. 그 이제 현재 행복을 유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건강보험도 그런 거죠. 예, 건강보험은 뭐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뭐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장치로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종 그 이상한 보험들 있죠. 그렇죠. 미래를 네. 보장해주는 네. 연금성 보험, 네. 뭐 여러 주택 뭐 무슨 보험. 네.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불안감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 현재 지금 시간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본인이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행복의 가장 핵심에 네. 또 인간관계가 들어있는데 네. 혼자 행복할 수는 또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지 근본적으로 본인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빨리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뭐라도 하나는 해결하고 가야 저도 오늘 나온 이 자리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음악 신청 많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문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음악 나가겠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음악 못 나가요. 좀 음악 좀 나가주세요. 난 정말. 예, 단 2곡밖에 못 나가네요. 아니 지금 시간이요. 저희가 58분이면 방송이 끝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이제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예, 클로징 하면서 이제 음악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코 한번 풀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나네요. 예. 아까부터 네. 계속 코가 간질간질해서 여러분 아까 올려주신 것 중에 제가 노란단풍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하나님 말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도 형제가 많거든요. 근데요, 조금은 허무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만 보이는 순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약간 정신적 버팀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카운셀링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고민들이 그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도 같이 해결해야 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건 내가 모르고 있던 업을 하나 같이 해결하자고 오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내 문제처럼 듣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변화하거나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됐죠? 그걸로 끝이다. 그게 다야. 예. 약간 저는 좀 다른 관계로 보죠, 사람들을. 예. 예, 뭐,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한쌤도 고민 해주는데, 예. 듣나요?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다 듣나요? 그 사람들이요? 네. 글쎄, 들을 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네. 이분이 그냥 이 순간만큼은 편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고민에서 살짝 벗어나면 아까 멈추고 나서 고민을 해보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거를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게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좀 쉬고 가자. 네. 잠깐 스톱을 하자. 아니면 편안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기대지. 제 말대로 돼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그래요. 아니 그대로 했다고 했는데 예. 잘 안 돼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네. 안 오죠, 연락이. 연락이 안 옵니까? 네, 잘 안 옵니다. 따지러 안 옵니까? 다행히 네. 그렇게 따지는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틀려도 그냥 애교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 대표님하고 또 그 심오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 대표님 다음 주에는 놀러 가시죠? 네, 제가 한 10일 정도 갔다 옵니다. 이거 4주 연속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숨겨놓은 남자가 한둘입니까? 또 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저랑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저 요즘 고민이 댓글에 고민이 안 올라오는 게 고민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도 밥값은 해야죠. 여러분 그럼 다음에 진짜 고민 부탁드리고요. 유 대표님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예, 모든 동영상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